사는 건 결국 사람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나는 살아오며 절실히 느꼈다.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결국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보여준 건 화려한 능력이나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태도와 책임이었다. 의견이 아닌 말투, 결과보다 책임, 지식보다 진심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으며 결국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관계를 끊고 감정에 따라 상대를 밀어내며 상황에 따라 판단을 바꾼다. 그렇게 하면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도 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원하며 그것이 삶의 회복력과 행복에 직결된다고. 나는 그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다. 사람은 완성된 상태로 만나지 않는다. 서로 조금씩 부딪히고 때로는 실망도 한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거치고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이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관계를 결정짓는다.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본질이다. 잘해주는 사람 많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드물고 소리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나를 붙잡아준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뭘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다. 그래서 관계란 결국 한두 번의 상처와 오해를 거쳐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 나는 조건보다 태도를 먼저 보았다.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가? 상황이 불리해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기준이었다. 잘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지켜주는 사람은 드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적다. 결국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시간이 흘러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건 능력 있는 동료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몇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가 사회 자본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가 경험한 신뢰는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말로만 얻어지지도 않았다. 신뢰는 오직 시간이 쌓이고 태도가 반복될 때 비로소 드러났다. 상대가 내가 약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질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가왔는지, 그것이 관계의 진짜 무게였다. 그 과정을 겪으며 나는 배웠다. 사람은 결국 조건보다 태도로 기억되고 순간적인 친절보다 끝까지 지켜낸 책임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늘 태도를 먼저 본다. 조건은 언제든 변하지만 태도는 위기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계산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매번 기분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말 한마디에 뒤집고 작은 실수의 관계를 끊어내며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게 된다. 나는 살아오며 그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다.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고 태도가 드러날 때 만들어진다. 내가 힘에 부쳐 주저앉았을 때 상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곁에 있어준 적이 있는가? 내가 흔들릴 때 질문이 아닌 묵묵한 실천으로 나를 붙잡아 준 적이 있는가?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누가 나를 붙잡아 줬는지, 또 내가 누구를 붙잡아 줬는지, 그 선택의 순간이 결국 내 인생을 갈라놓는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인간관계는 상호적 책임 위에 세워진다고 한다. 단순한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과 책임은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 나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를 우선으로 삼았다. 누구나 잘해줄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은 드물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에서 보여주는 책임이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남긴 성취보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내 삶의 자산이 되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또 찾아오지만 한 번 놓친 사람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남을 고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그것을 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좋은 성과는 잠시 기억되지만 함께했던 사람은 평생 남는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곁에 서지만 상황이 꼬이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곁을 지켜주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관계의 기준을 바꿨다.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역사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링컨이 남북전쟁의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불편한 진실을 말할 줄 알았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경영학자 이나모리 가조노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나 역시 내 삶에서 그 말을 확인했다. 말이 어긋나고 불편함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가 관계를 결정했다. 나를 감싸주진 않아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 내가 바닥일 때 거기까지 내려와 준 사람이 진짜 내 곁에 남았다. 그래서 복잡했던 관계가 단순해졌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 하나면 충분했다. 결국 사람은 평소의 말로가 아니라 위기에서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관계는 무조건 지키겠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 때로는 잘라내야 할 순간이 있고 놓아야만 서로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배웠다. 사람을 남긴다는 건 무작정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지켜야 할 관계와 정리해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일이다. 불편해도 진심을 말할 수 있고 감정보다 사실을 중요시하며 때로는 부딪혀도 다시 마주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존중이 사라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계속 설명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관계였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했다. 나는 관계 역시 같다고 생각한다. 책임 없는 친밀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감정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를 소모시켰다. 반대로 기준과 존중이 지켜지는 관계는 불편해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우연히 남지 않는다. 남을 수 있도록 선택하고 책임을 나눠지며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남는다. 나는 그 사실을 체험으로 알았다. 누구를 곁에 둘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었다. 쉽게 의심하고 쉽게 끊어내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태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남았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일관성이 있어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관계를 설계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 그 기준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좋을 때와 불편할 때 말투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감정에 따라 반응이 요동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았다. 신뢰는 과시로 쌓이지 않는다. 기록으로 쌓인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지켰는지 여부다.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나누고 기회가 올 때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는 것, 이런 행동이 쌓여 신뢰가 된다. 나는 경제학에서도 배웠다. 사회적 자본은 돈보다 더 강력한 자원이란 사실을. 신뢰는 바로 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신뢰가 있으면 위기를 견딜 수 있고 위기를 견디면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결국 신뢰를 만드는 건 한순간의 멋진 말이 아니라 꾸준한 일관성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태도였고 태도가 곧 나를 설명했다. 나는 언젠가 깨달았다. 신뢰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끝까지 반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감정이 들썩여도 선을 지키고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을 지키며 상대가 없을 때도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일관성을 지켜낸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와 지켜낸 약속뿐이었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님을 배웠다. 믿음이란 그저 과정을 함께 가겠다는 결단이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길을 같이 걸어도 괜찮다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났다. 성과보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 결과보다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어졌다.
역사 속 위대한 동맹과 협력도 마찬가지였다. 처칠과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건 서로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삶에서도 같은 원리를 확인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부터 꺼내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나누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혼자 앞서 나가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내 곁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물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먼저 책임졌는가? 내가 먼저 기다렸는가? 내가 먼저 관계를 살렸는가? 신뢰는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리할 때, 불편할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로 결정되었다. 결국 내가 먼저 지켰는가가 기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남을 사람인가? 내가 기준을 보여주고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뢰는 설명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태도로 쌓이고 행동과 결정으로 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살아오며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도 언젠가는 또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똑같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없이 얻은 성공은 가장 쓰라린 실패일 수밖에 없다. 진짜 성공은 곁에 남은 사람으로 증명된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이 내 삶의 방향을 정했다. 사람을 오래 남기고 싶다면 붙잡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기준이 무너진 관계는 끊어내야 한다. 존중과 책임이 사라진 채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나를 소모시킬 뿐이다. 반대로 불편해도 선을 지키고 때로는 부딪혀도 다시 마주 설 수 있는 관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산이고 그 사람이 있기에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이 남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책임을 나누고 신뢰를 지켜야만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남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책임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은 말로 남지 않는다. 행동으로 남고 태도로 남고 시간이 증명해 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결국 사람이 남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곧 나의 부다.